별에는 거드름쟁이가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를 보자 거드름쟁이는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나를 숭배하는 사람이 찾아왔구나. 거드름쟁이의 눈에는 다른 사람은 모두 자신을 찬양하는 숭배자로 보였다.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거드름쟁이가 대답했다. 이것은 인사할 때 쓰는 모자란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며 박수갈채를 보낼 때 인사하기 위해서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어. 어린 왕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건성으로 대꾸했다. 아, 그래요? 그러자 거드름쟁이가 말했다. 두 손을 마주쳐봐. 어린 왕자가 두 손을 마주치자 거드름쟁이는 모자를 들어올리며 점잖게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왕을 찾아갔을 때보다 재미있는데? 그래서 다시 두 손을 마주쳤더니 거드름쟁이는 다시 모자를 들어올리며 인사했다. 5분쯤 계속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이 났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모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거드름쟁이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높이 찬양하지?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찬양해다오. 어린 왕자가 어깨를 살짝 으쓱거리며 말했다. 나는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생각했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 이상해. 그 다음 별에는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이 별에는 잠깐 머물렀지만 어린 왕자는 몹시 우울해졌다. 어린 왕자는 빈 술병들과 가득 찬 술병들을 앞에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주정뱅이를 보고 물었다. 뭘 하고 계세요? 주정뱅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술을 마시고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왜 술을 마시나요? 주정뱅이가 대답했다.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는 주정뱅이를 가여워하며 물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주정뱅이는 고개를 숙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창피한 걸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어서 물었다. 뭐가 창피한데요? 술 마시는 게 창피해. 그리고 주정뱅이는 입을 꽉 다물었다. 난감해진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생각했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너무 이상해.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어린 왕자가 찾아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일 틈도 없어.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하나.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응? 아직도 거기 있었니? 뭐가 5억 100만... 잊어버렸네. 난 할 일이 너무 많다니까.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허튼 소리나 하며 빈둥거리지 않는다고.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 한 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어린 왕자가 또다시 똑같이 물었다.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 별에서 54년째 살고 있지만 그동안 딱 세 번밖에 방해를 받지 않았어.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선가 날아와 이 별에 떨어진 풍뎅이 때문이었어. 그 녀석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내가 덧셈을 네 군데나 틀린 거야.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류머티즘이 심해졌기 때문이지. 나는 운동을 전혀 안 해. 한가롭게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5억 100만이었으니까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에 전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말이다. 팔이요? 아니, 반짝이는 저 작은 것들. 벌이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쓸데없는 공상에 빠뜨리는 금빛으로 빛나는 저 작은 것들. 아, 별이요? 맞아. 별이야. 그럼 별 5억 100만 개를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정확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냐고요. 내가 뭘 하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난 그걸 소유하는 거야.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전에 만났던 왕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거야. 그럼 아저씨는 별들을 소유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부자가 될 수 있지. 부자가 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별이 발견되면 그걸 살 수 있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사람도 주정뱅이와 비슷하게 말하는구나. 그래도 어린 왕자는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소유할 수 있나요? 사업가가 불만스럽다는 듯 되물었다. 별들은 누구 것일까? 글쎄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만으로 자기 것이 된다고요? 물론이지. 네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 다이아몬드는 네 거야.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 섬도 네 것이지. 네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다면 바로 특허를 내야 해. 그럼 네 것이 되는 거야.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별들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별을 가지고 뭘 하나요? 사업가가 대답했다. 나는 별들을 관리하고 있어. 세고 또 세면서 말이야. 그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어린 왕자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목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목에 두르고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또 만약에 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꺾어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못 따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종이 쪼가리에다가 내 별의 개수를 적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둔단 말이지. 그게 다예요? 그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재미있어. 아주 시적이야.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매일 그 꽃에 물을 줘요. 또 화산도 3개 가지고 있어서 매주 청소해줘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해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꽃이나 화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는데.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마땅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생각했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모두 너무너무 이상해. 5번째 별은 매우 이상한 별이었다.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하나가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한 구석, 집도 없고 주민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일 거야. 그래도 왕이나 거드름쟁이, 사업가, 주정쟁이보다는 덜 어리석겠지.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의미 있어 보이잖아. 가로등을 켜는 것은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을 테니까. 가로등을 끄면 별이나 꽃은 잠이 들겠지. 그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우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고.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왜 지금 가로등을 껐어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니까. 잘 잤니?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할 것 없어. 명령은 명령일 뿐이야. 잘 잤니?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런 다음 붉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나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전에는 괜찮은 일이었어. 아침에 가로등을 끄고 저녁에 다시 켰으니까. 그리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잘 수 있었어.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어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지. 별은 해마다 더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도는 지금은 단 1초도 쉴 틈이 없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해야 하거든. 정말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란 말이잖아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하나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명령에 충실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어린 왕자는 전에 의자를 옮겨가며 보고 싶어 했던 해 지는 광경이 문득 생각났다.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기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나는 늘 쉬고 싶어. 성실한 사람도 가끔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네 별은 너무 작아서 세 발짝만 걸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걷기만 하면 늘 해가 떠 있을 거예요. 쉬고 싶을 때에는 천천히 걸으세요. 그럼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길어질 거예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렇게 해봤자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잠을 자는 거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안 됐군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정말 안 됐지. 잘 잤니?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왕이나 거드름쟁이, 주정뱅이, 사업자에게 무시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보기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아마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쉬워서 한숨을 쉬며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하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서 둘이 나란히 서 있을 자리도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털어놓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 별을 떠난 걸 가장 아쉬워했다는 것이다. 이 별은 날마다 1440번씩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받은 별이었으니까.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크기가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어린 왕자를 보자 그가 소리쳤다. 오, 탐험가다. 어린 왕자는 책상 앞에 앉아 헉헉거렸다. 지금까지 꽤 오래 그리고 꽤 멀리 여행을 한 것이다. 노신사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노신사가 대답했다. 나는 지리학자야.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와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자란다.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와, 그건 정말 재미있겠네요. 드디어 진짜 일다운 일을 하는 분을 찾았네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본 별 중에서 가장 멋진 별이었다. 별이 참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알 수 없어.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아, 그럼 산은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알 수 없어.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지리학자잖아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야. 이 별에는 탐험가가 단 한 명도 없어. 도시와 강, 산, 바다와 사막을 세며 돌아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아니야.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어슬렁거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닐 틈이 없단다. 지리학자는 책상 앞을 떠날 수가 없어. 서재에 앉아서 탐험가들을 만나지. 탐험가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들이 여행 중에 보았다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두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탐험가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리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도덕성을 조사해. 왜요? 만약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책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요? 주정뱅이의 눈에는 모든 게 둘로 보이니까. 그럼 주정뱅이의 말을 듣고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둘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도 나쁜 탐험가일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 조사를 한단다. 직접 가서 확인하나요? 아니야. 그럼 일이 너무 복잡해져.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해.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한다면 그 산에 있는 큰 돌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그럼 탐험가라는 말이잖아. 네가 살던 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줘. 지리학자는 커다란 장부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일단 연필로 적어둔다. 그리고 나중에 탐험가가 증거물을 가져오면 펜으로 적는다. 지리학자는 잔뜩 기대하며 재촉했다. 자,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제 별은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곳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별이니까요. 화산은 세 개가 있어요. 둘은 불을 내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진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지리학자가 되뇌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제 별에는 꽃도 하나 있어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요? 꽃은 제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꽃은 덧없는 거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지리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그것은 절대 구닥다리가 되어서는 안 돼. 산이 자리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거의 없고. 우리는 산이나 바다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만 기록해.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중간에 끊고 말했다. 하지만 불이 꺼진 사화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화산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든 꺼진 것이든 우리한테는 똑같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니까. 산은 변하지 않아. 한 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곧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내 꽃이 곧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은 덧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상과 맞서서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라곤 네 개의 가시밖에 없고 그런 꽃을 내 별에 혼자 두고 왔다니.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제 저는 어느 별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지구라는 별을 가보렴. 평판이 좋은 별이야.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별이 아니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거드름쟁이를 포함하여 약 20억 명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지구의 6개 대륙 전체에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무려 46만 2,511명이나 필요했다고 하면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정말 눈부신 장면이었다.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 장면처럼 질서정연했다. 첫 번째 순서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로등을 켜놓고 잠자러 간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 역시 곧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 차례가 된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순서였다.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헷갈리는 일은 절대 없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그의 동료만 한가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하면 된다. 재치 있게 말하려다 살짝 거짓말하게 되는 수가 있다.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처럼 한 장소에 따닥따닥 붙어 산다면 아마 길이 30km, 폭 30km 정도 되는 광장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제일 작은 섬에 모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자신이 훨씬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이 바오바브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권하는 것이 좋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건 그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지루한 계산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쓸데없는 일이다. 내 말만 믿으면 된다. 다시 우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다. 그래서 별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 걱정하던 참에 모래 속에 달빛처럼 노란 꼬리 하나가 꿈틀대는 것이 보였다. 어린 왕자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도착한 이 별은 무슨 별이니? 뱀이 대답했다. 지구야, 아프리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안 사니? 뱀이 대답했다.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안 살아. 지구는 아주 크단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자기 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하려고 별들은 하늘에서 저렇게 반짝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을까? 뱀이 말했다. 예쁜 별이네. 그런데 여긴 왜 왔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꽃하고 문제가 좀 있었거든. 뱀이 말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사막은 좀 외로워. 뱀이 대답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넌 참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야. 손가락처럼 가늘고. 뱀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세단다. 어린 왕자가 빙긋 미소를 지었다. 별로 세 보이지 않는데 넌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으면서. 뱀이 말했다. 나는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금팔찌 모양으로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넌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를 보면 연민을 느끼게 돼.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단단한 돌밖에 없는 지구에 오다니. 언젠가 네가 떠나온 별이 너무 그리워지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왜 계속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뱀이 말했다. 난 그 수수께끼를 모두 풀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꽃 한 송이를 만났을 뿐이다. 꽃잎이 세 개인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꽃도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예의를 갖춰 물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이 꽃은 예전에 사막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67명쯤 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거든. 사람들은 뿌리가 없잖아? 그래서 살기 힘들 거야.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잘 있어. 꽃도 인사했다.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그가 아는 산은 겨우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밖에 없었다. 그는 불이 꺼진 화산을 의자로 사용하곤 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는 이 별 전체와 이 별에 사는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바늘처럼 뾰족한 산봉우리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안녕? 안녕?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온통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한 곳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곤 전혀 없어.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할 뿐이야. 내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늘 먼저 말을 걸곤 했는데.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모래사막과 바위들과 눈 속을 헤매다가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그는 장미꽃이 활짝 핀 정원 앞에 서 있었다.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별에 두고 온 어린 왕자의 꽃과 비슷해 보였다.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꽃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너무나도 슬펐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서 자기처럼 생긴 꽃은 하나도 없다고 늘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 한 곳에만 똑같이 생긴 꽃이 5,000송이나 피어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꽃은 이 정원을 보면 난처해질 거야. 기침을 엄청나게 해대며 놀림거리가 되기 싫어 죽은 척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그 꽃을 간호해주는 척해야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건 흔해 빠진 평범한 장미꽃일 뿐이야. 그리고 겨우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졌는지도 몰라.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